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솔쌤의 한국사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3.1 운동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3.1 운동의 영향으로 우리는 독립운동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민족을 이끌어줄 리더나 조직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거야. 이런 것이 없으면 독립운동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독립운동을 이끌어 나갈 지도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됩니다. 오늘은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1 운동 이후 우리 민족이 살고 있는 여러 지역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집니다. 한성에, 연해주에, 그리고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존재했어. 하지만 이렇게 만들다 보니 사람들은 조직이 분열되어 있는 것보다는 하나로 통합이 되면 더 좋겠다. 그게 더 강력하고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통합을 하기로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곳 중에 어디에 통합을 할 건데 위치 선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먼저 한성정부. 한성이 어디야? 오늘날 서울이죠. 이곳은 당연히 우리의 땅이니까 우리 민족이 제일 많이 살고 있겠지. 그래서 여기에 만들면 좋을 것 같기는 해. 하지만 그만큼 일본의 감시와 탄압이 심한 곳이기도 합니다. 가장 위험한 곳도 여기예요. 때문에 한성에 임시정부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대한국민의회는 러시아 땅인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 존재했고요. 이곳은 우리 민족이 많이 살면서 독립운동을 위한 기지를 건설한 곳이기도 해요. 학교도 만들고 군대도 만들면서 독립투쟁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지. 그러다 보니 무장투쟁에 최적화된 장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국 상하이에 있던 임시정부. 당시 상하이는 중국이 프랑스에게 임대를 해서 프랑스가 관리를 하고 있는 조개지였어. 그래서 일본이 간섭하기가 좀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또 힘센 여러 나라들의 공사관이 많이 있어서 외국에 우리의 독립을 알리기에도 좋은 위치였지. 그래서 한성 정부를 계승하고 상하이 임시정부와 대한국민의회를 통합하되 위치는 상하이, 이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9월에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떤 조직이었을까요? 임시원장을 통해 살펴볼게요. 먼저 제1조 민주공화제. 자, 여기에 밑줄을 그어보세요. 공화제가 뭐니? 여러 사람이 함께 정치를 하는 거야. 이전까지는 왕이 존재했고 왕이 의사를 결정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서 의사가 결정되는 정치 형태를 추구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2조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해 통치한다. 자, 이것은 삼권 분립과 관련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입법, 행정, 사법으로 삼권이 분립되어 있잖아. 그런데 당시 임시정부도 그랬다는 거야. 입법인 임시의정원, 행정인 국무원, 사법인 법원으로 권력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3조, 평등하다. 평등, 차별이 없고 남자, 여자, 귀족, 평민, 부자, 가난한 자 다 동등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시 대통령으로는 이승만을, 국무총리로는 이동휘가 추대되면서 임정이 탄생했습니다. 그럼 이제 조직을 만들었으니까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가야겠죠. 이를 위해 먼저 연통제와 교통국이라는 비밀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있다 보니까 우리의 땅 한반도와 거리가 좀 있어요. 멀어. 그러다 보니 연락을 주고받는 게 쉽지 않아. 그래서 임시정부는 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국내와의 연결고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야 독립운동을 할 때 필요한 자금도 대주고 정보도 주고받고 무기도 옮기고 연락도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연통제와 교통국을 만들었어요. 자, 여기서 연통제란 비밀 행정조직망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도가 있고 아래 시, 군 이런 게 있잖아. 이러한 조직들을 따로 만든 거야.
우리만의 행정 조직을 만들어서 군자금을 조달하고 임시정부에 문서와 명령을 전달했고요. 교통국은 정보를 수집하고 연락하는 통신기관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조직들을 통해 정보와 자금을 주고받았어요. 자, 요거 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독립운동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독립운동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독립공채를 발행하고 의연금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특히 독립공채의 경우 나중에 우리가 독립을 하면 이후에 돈을 갚겠다고 하면서 그 증서로 발행을 한 건데요. 이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하와이 등 해외 동포들이 힘들게 번 돈으로 정말 많이 사요. 이게 사실 그 시절에는 언제 우리가 해방이 될지, 보상이 제대로 될지 알 수가 없잖아. 불확실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뒤에 돈을 다시 돌려받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독립을 위한 마음으로 샀던 거야. 그러면 그 돈이 연통제와 교통국을 통해 임시정부로 들어갔던 거지. 이렇게 자금을 확보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군무부를 설치해 만주 일대의 군사 조직을 관할하기도 했고요. 또 독립운동 활동이나 소식을 알리는 독립신문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독립이 역사적으로 왜 옳은 것인지, 왜 마땅한 것인지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파악하는 역사적 자료를 수집해 한일 관계사료집이라는 책을 제작해서 우리 민족의 독립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지만 초기에 가장 열심히 한 것은 바로 외교 활동이에요. 외교하기 좋아서 상하이의 임시정부를 통합시킨 거잖아. 게다가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외교를 강력 주장했던 인물이었거든. 그래서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된 김규식을 임시정부의 대표로 정합니다. 이분이 김규식인데요. 파리 강화회의에 가서 우리의 독립의지를 밝혔어. 또 미국 워싱턴에서는 구미위원부를 설치해 미국을 비롯한 여러 강대국들에게 우리의 독립을 요청하고 주장하는 엽서나 편지를 보내는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활동한 지 얼마 안 돼서 임시정부의 위기가 찾아와요. 바로 국내에 있던 연통제와 교통국 조직이 발각된 거야. 관련자들 다 체포되고요. 조직이 와해돼서 임시정부가 국내와 연락할 방도가 사라지면서 정보와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더욱이 임시정부의 초기 활동은 핵심이 외교잖아.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구미위원부도 설치했는데 도대체 뭐란 거야? 눈에 보이는 성과가 하나도 없는 거지. 독립을 해달라고 백날 편지 쓰고 그러면 뭐해. 그 편지를 받는 강대국들은 우리의 상황에 노관심이야. 우리 편을 안 들어줘요. 자기들한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를 지지해주지 않았어. 게다가 더 큰 일이 터지는데 대통령인 이승만이 1919년에 국제연맹에 위임 통치 청원서를 보냈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진 거예요. 자, 여기서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맡아달라는 거야. 즉, 지금 조선을 지배하고 있는 일본 대신 국제연맹이 우리를 통치해달라고 요청한 거지. 이 사건이 터지자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을 비난해요. 일본이나 국제연맹이나 결국 우리의 주권이 없는 건 똑같잖아. 그게 독립이야? 하면서 비난을 하고요. 그 결과 임시정부가 분열이 되면서 임시정부 이거 괜찮은 거 맞아?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임시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회의가 1923년에 열리는데요. 이 회의를 국민대표회의라고 합니다. 국민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유명한 사람들 125명이 상하이에 모여 몇 개월 동안 임시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을 해요. 이때 나온 의견이 뭐였냐면, 먼저 신채호는 지금 임시정부 망했어. 그러니까 없애고 다시 시작하자고 해. 하지만 임시정부 정말 어렵게 만든 조직인데 해체는 좀 아깝잖아. 하지만 신채호를 비롯한 사람들은 간도나 연해주 같은 곳에 새로운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이제는 무장투쟁을 하자는 의견을 냅니다. 이 사람들은 새로운 임시정부를 창조하자고 해서 창조파라고 불렀습니다. 반면 안창호를 비롯한 사람들은 그래 알아 우리도 임시정부 문제 있다는 거 그러면 문제점을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야?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막 없애 이러한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을 개조파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창조파와 개조파가 싸우면서 분열을 하자 김구 같은 경우는 싸우지 말자 이러면 임시정부 분열돼 현상을 유지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어. 하지만 이 회의는 계속 대립을 하다 끝나고 결국 1920년대 중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를 탈퇴합니다. 각자 자신이 생각한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다 나가버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임시정부를 살려보기 위해 조직을 개편합니다. 먼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는 여론이 많아서 이승만을 탄핵 쫓아버리고요. 2대 대통령으로 박은식이 선출됩니다. 하지만 그 다음 해에 돌아가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여러 지도자가 집단으로 임시정부를 끌고 가는 집단 지도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돈도 없고 사람들 다 떠나고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김구는 임시정부를 다시 살리기 위해 1931년 한인애국단을 만들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뒤에 다시 나와요. 그래서 그 이후 임시정부의 모습은 1930년대 이후 무장투쟁 부분에서 다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내용이고요. 임시정부와 관련해서 알아둬야 할 것은 일단 3.1 운동의 영향으로 만들어졌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초창기 활동들 있죠. 연통제나 교통국, 외교활동 같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임시정부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열렸던 국민대표회의. 자, 이러한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해서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